포토샵의 브러쉬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브러쉬 툴은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이 되고요. 색을 칠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기능들 중에서 레이어 마스크라는 작업 등을 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으로 질감이나 형태 이런 느낌들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로 얘기하면은 붓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붓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물감을 바를 때 사용하는 붓 있죠. 자, 그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브러쉬 도구, 브러쉬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옵션을 조금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툴은 상단의 옵션을 보시면은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요 몇 가지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가 브러쉬의 모양과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 요 크기 모양 있는 것들 보이시죠? 자, 기본적으로 자, 요 하단에 요거 보이시죠? 크기를 조금 창을 키워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 브러쉬라는 종류들이 있고요. 드라이 재질 브러쉬, 수채화 재질 브러쉬, 그 다음에 특수효과 브러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를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설정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살표 눌러서 열리는 브러쉬 모양과 크기, 경도를 설정할 수 있는 요 창에서요. 여기 톱니 모양 있죠? 톱니 모양을 누르시면은 브러쉬의 이름과 획을 현재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브러쉬 끝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에 딱 표시되는 모양을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줄여서 획은 지워버리고 이름도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브러쉬의 기본적인 모양을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하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브러쉬의 크기는 밑에 있는 요 바를 움직여서 조절하시면은 조금 더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쪽 상단에 보시면은 브러쉬의 크기와 경도라고 돼 있는데, 크기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동그라미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붓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붓 끝의 크기가 요 정도의 크기로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크기가 화면에 표시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캡슐락 키를 한번 누르시면은 요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요 초점을 맞추는 요 형태가 기본으로 들어있으면은 툴을 바꾸셔도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에 따라서 모양 또는 동그라미의 크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요, 경도도 한번 보자라고 하면은 현재 이렇게 번지는 느낌의 브러쉬는 경도가 0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선명한 애를 선택하시면 경도가 100%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경도가 0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자리 부분이 부드럽고 흐릿하게 그려지는 형태고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경도가 100인 A를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이 되면은 경도값을 낮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선명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도뿐만이 아니고 크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조절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자, 대괄호 알고 계시죠? 대괄호. 자, 대괄호 요거 모양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대괄호를 이용을 해서요. 자, 왼쪽 거는 크기를 줄이는 기능, 오른쪽 거는 크기를 늘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조절하고 늘리고 할 때는 자, 대괄호 이용해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경도나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은 요 화살표를 눌러서 브러쉬에 들어가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주의하실 점은 브러쉬를 보시다 보면은 지금 드라이 재질 브러쉬에 들어왔는데요. 아이콘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뭔가 툴 모양이 붙어 있는 것도 있죠. 확대를 조금 해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숫자는 최대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보다 더 키워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요거보다 더 키워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본값 112에서 끄었을 때는 요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자, 요거를 제가 더 키워서 쓰게 되면은 번지는 느낌이 납니다.
요 브러쉬는 지금 표가 조금 덜 나는 편이긴 한데, 자,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브러쉬들 같은 경우는 요런 작업을 할 때 브러쉬의 촉이 크기 꼭 보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상단 쪽에 보시면은 브러쉬 아이콘이 있는 것도 있고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것도 있어요. 다른 거 열어보시면은 또 다른 모양들도 있죠. 손가락 모양도 있고. 자, 얘네들은 뭐냐 하면은 그 각각의 툴에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라고 해서 브러쉬 툴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브러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마우스의 모양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우개 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배우는 연필 툴에서도 쓸 수 있고 브러쉬의 모양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게 이 브러쉬 기능이고요. 이 브러쉬들이 전부 다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툴에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를 등록한다든지 또는 불러온다든지 하면은 지우개, 연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자, 주의하실 점은 이런 거죠. 브러쉬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은 여전히 브러쉬 툴이지만 지우개 모양이 있는 것을 선택하면은 툴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자, 요 아이콘 꼭 살펴서 보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 브러쉬를 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일반 브러쉬의 동그라미 2가지 정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콘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뭐냐 하니까 브러쉬 패널을 열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널이 열려있든 안 열려있든 자동으로 열어주는 기능이고요. 브러쉬를 사용할 때 조금 더 특성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 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 브러쉬 버튼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브러쉬 패널 열어주는 기능. 왼쪽에 있는 브러쉬 모양은 다양한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이중 브러쉬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2개를 겹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들. 자, 그게 들어있는 요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브러쉬 피커,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선택된 브러쉬들이 밑에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지는 기능. 자, 브러쉬 패널이 필요하면은 요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옆에 보시면은 모드라고 해서 표준 들어있죠. 자, 레이어에 들어있는 블렌딩 모드라고 해서 현재 자, 선택된 브러쉬의 혼합 모드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표준이 기본인데 곱하기나 오버레이 등 자, 효과를 줘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자, 내가 원하는 브러쉬에 겹쳐서 자, 조금 색깔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곱하기일 때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표준일 때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색이랑 겹쳐지는 느낌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위에 거는 곱하기, 밑에는 표준의 형태로 모드를 설정한 겁니다. 크게 뭔가 사용성이 있지 않는 이상은 모드는 표준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불투명도 있죠. 투명도 부분을 설정을 하는데 0에 가까우면은 색이 안 보이는 거고 100에 가까우면은 원색을 보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안에 연필 모양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태블릿 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 자, 펜 압력에 따라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포토샵이 PC용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태블릿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능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 저희가 지금 PC에서 쓴다 그러면 크게 쓰임새가 없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흐름이라는 부분이 있죠. 흐름. 자, 흐름이라는 부분은 색이 얼마나 서서히 쌓일지를 설정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요거를 자, 10으로 주고요.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자, 근데 제가 흐름을 100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색깔의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낮은 형태, 그러니까 값이 작을수록 색이 천천히 쌓이고 우리가 원하면은 겹치고 겹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고,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한 번에 이렇게 짙은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불투명도 설정하는 거랑 같이 묶어서 조금 이렇게 덧칠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뭐 색을 입힐 때 필요하면은 요 흐름을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시면은 에어브러쉬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도 물감이나 잉크가 분사되는 형태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뭐 펌프 형태로 이렇게 분사를 쫙 해서 색을 뿌릴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조금 피랍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마우스에서는 사실은 느끼기가 조금 힘들어요. 마우스는 클릭한 상태로 바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블렛에 펜이나 이런 것들의 압력을 이용해서 쓰시기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에서는 크게 느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 마우스를 가지고는. 자, 그 다음에 보정 기능 있죠. 자, 보정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0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요렇게 들어가고요. 자, 값을 올린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선명한 걸로 가지고 해볼게요. 자, 0인 상태에서는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값을 올리면은 요런 식으로 더 겹쳐서 들어가는 형태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정 기능은 선을 더 매끄럽게 표현을 하면서 조금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정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린 선이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을 보실 수 있는데, 그 곡선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쓰시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를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그리는 제 마우스 속도를 얘가 따라오지를 못하죠. 자, 부드럽게 손떨림을 방지하면서 선을 긋거나 색을 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브러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늦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정은 보통 기본값으로 10 정도에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 필요하면은 조금 설정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각도 부분은 브러쉬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이럴 때, 자, 보통 우리가 요런 각도 앵글 값을 조절해서 사용을 하는데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연필에 동그라미 3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도 브러쉬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 자, 마우스로 하시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타블렛 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 자, 그 다음에 나비 모양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뭐냐 하니까 대칭 모드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수직선을 선택을 하고요. 기준선이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반대를 그리게 되면은, 자, 원하는 형태로 반대편에도 나타나죠. 자, 요거를 우리가 대칭 모드라고 하고, 한쪽만 그리더라도 원하는 형태로 양쪽을 이렇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실 때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기능이겠죠. 자, 요런 기능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러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있는 상태에서 요거 지금 동그라미들만 가지고 보기에는 기능이 되게 작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로 외부에서 제공하는 브러쉬들도 많이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이트 같은 곳에서 보시면은, 자, 브러쉬 모양들 보이시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브러쉬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핏방울도 있고, 자, 요 사이트에서는 요런 모양들, 자동차 모양도 있고 말풍선 모양도 있죠. 자, 요런 브러쉬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자, 요렇게 ABR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포토샵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외부에 있는 브러쉬를 가지고 오는 방법하고 제가 직접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제가 등록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무채색으로 등록을 해주는데요. 흰색은 투명한 형태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원하는 형태의 모양이 있으면은 그 모양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전체를 그대로 기본 상태에서 상단의 편집에 가시면은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라는 기능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브러쉬가 모양으로 들어오죠. 자, 등록된 모양을 자,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록된 모양은 요 하단에 폴더 없이 등록이 되고요. 초기 설정했던 크기가 433이기 때문에 등록할 때 크기보다 키우시면 깨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대괄호 이용해서 조금 줄이시는 거는 괜찮고요. 자, 찍으면은 요렇게 찍히죠. 자, 제가 근데 만약에 빨간색으로 도장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크기를 잘 설정해서 요런 브러쉬들을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검은색, 흰색만 있는 상태에서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투명한 배경에 날개가 있죠. 날개가 거의 흰색에 가까운데 알고 보면 색깔이 되게 다양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자, 네모 선택 툴로 요만큼 필요한 만큼만 선택을 하고요. 자, 편집에 가서 자, 다시 브러쉬 사전 설정 정의.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1198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브러쉬를 등록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마우스 따라다니죠. 자, 원하는 곳에 가셔서 자, 크기를 조절하시고 색깔은 제가 흰색으로 그리고 찍으니까 자, 요렇게 브러쉬가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꼭 뭔가 단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찍히는 건 아니고요. 흰색, 자, 요 색깔이 있는 모양이나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브러쉬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운받는 이런 이미지들이 그려놓은 것일 수도 있고 사진을 가지고 변형해 놓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외부에 있는 브러쉬 가지고 오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브러쉬를 가지고 오실 때는 브러쉬 툴에서요. 자, 여기 톱니 모양 있죠? 자, 여기에서 브러쉬 가져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브러쉬를 가져올 건데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는 건데 저는 원하는 브러쉬 폴더에 가시면은 이렇게 ABR이라고 있죠. 자, 구름이라는 ABR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자, 폴더명이 들어오고 이렇게 구름 모양들이 있죠. 자, 얘네들도 당연히 전부 다 등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제가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색 배경 레이어 만들었고요. 비어있는 레이어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구름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사이즈 조금 작나요? 그럼 조금 더 큰 브러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걸로 선택을 했고요. 자, 사이즈 조절해서 찍었더니 이런 식의 구름 모양이 나오죠. 자, 외부에서 구한 파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ABR 파일로 설정이 되고요. 제가 만든 것도 따로 묶어서 내보낸다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브러쉬는 단순하게 뭔가 색깔을 채우기 위한 용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구름이나 날개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형태로 등록해 놓고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자, 필요하면은 브러쉬 등록까지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